본 방송은 전문가의 개인 의견일 뿐 어떠한 정치적 목적이나 이익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핫 이슈를 알아보는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준혜입니다. 이슈 브리핑 프로그램은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10분 동안 라이브로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경제학 박사 이창금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지난주에 가장 핫했던 이슈가 뭐였나요? 뭐니 해도 우리 아이들 교육인 유치원, 네, 맞습니다. 유치원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 4일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유총이 계약 연기 투쟁을 벌여서 학부모들은 물론이고 또 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유도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그러한 이기주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네. 이미 한유총은 그 이전에도 우리 아이들 볼모로 집단 이기주의 모습을 여러 차례 보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논란의 발단은 한유총이 얘기하듯이 그리고 국회에서 대립되듯이 여야 간의 유치원 3법의 대립. 그런데 이 3법의 대립이 패스트 트랙 지정된 다음에 국회 통과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정부는 국회 통과하지 않은 유치원 3법의 내용을 유치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다 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태가 발단이 됐습니다. 네, 한유총이 하루 만에 계약 연기를 철회하기는 했지만 학부모들의 분노는 쉽게 가시지 않고 네. 있습니다. 또 서울시 교육청은 한유총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한유총은 지금 사면 초과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네. 한마디로 이미 서울시 교육청은 한유총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 절차에 돌입했죠. 네. 그리고 공정위는 한유총의 집단 이기주의 행동에 대한 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를 들어갔고요. 그 시민단체는 또 한유총을 검찰에 고발했어요. 그리고 한유총은 지금 이 사태를 막고자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하겠다 하는데 현 정부의 정책에 맞서서 또 학부모들과 아이들 볼모로 하는 이 강경 기조 이게 계속 유지되는 한 국민들의 지지는 받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는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사립 유치원 중에 약 60% 정도가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원장님, 이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만 하면 회계 비리를 다 막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물론 개선은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까지는 유치원들의 지도 감독의 몫은 교육감의 몫이었어요. 네. 그리고 회계 시스템이 어떻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 생겼는데요. 다만 에듀파인을 도입한다고 해서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지언정 우리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영수증 부정 사용을 만목한다면 100% 막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없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한계는 존재할 겁니다. 결국은 유치원 그 교육자 입장으로서 도덕성, 높은 도덕성이 먼저 요구되고요. 교육감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 그게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할 유치원 3법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유치원 3법은 국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유치원 3법과 자유한국당 유치원 3법이 대립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대립되는 요소는 딱 하나입니다.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데는 모두가 동일해요. 하지만 민주당은 단일 회계로 모두 에듀파인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고 자유한국당은 국가가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리고 우리 학부모들이 내는 그러한 지원 돈은 학비나 이런 거는 일반 회계로 분리해서 하되 에듀파인을 도입하면서 분리해서 적용하자. 그런 부분인데 과연 그 부분이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묵살될 만큼 그렇게 가치가 없는 건지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이제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사상 처음으로 6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어요. 이 남산타워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해서 시민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네. 원장님, 지난주에 외출하실 때 어떠셨나요? 차량 운행하는데도요. 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미세먼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경제 정책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 정책이라는 것은 그 정책의 효과가 당장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나타납니다.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미세먼지 이 농도가 지금 이 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과거부터 이어져온 누적된 문제거든요. 네. 그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어요. 중국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도 노무현 정부 때 벌써 한 10여 년 이상이 됐죠. 노무현 정부 때 경유 승용차 도입한 것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리고 네. 또 하나의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원전하겠다. 에너지 정책이 급변하면서 석탄 발전이 오히려 확대되는, 늘어나는 그러한 역설적인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와 협의해서 긴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인가요? 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와 협의해서 미세먼지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가동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공광우를 살포해서 미세먼지를 없애겠다. 이런 문제인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고 중국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하는데 중국은 과학적 근거를 내놓아라. 오리발을 내밀고 있죠. 네. 과연 이 정책이 어떻게 지금 통할 수 있겠습니까? 네. 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조금 미흡하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미흡한 거 맞죠. 왜냐하면은 중국 정부는 오리발을 내밀면서 정작 자국 내에서는 대책을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강하게 시행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중국 정부는 전기차, 전기 오토바이를 강제 시행하고 있고요. 출퇴근 시간대에는 디젤 차량을 시내 진입을 못하게 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강력하게 환경보호국을 통한 공장 규제, 이러한 규제들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때그때 미세먼지가 농도가 짙어질 때 그때쯤이면은 노후 승용차, 노후 경유차 없애겠다. 그리고 공사기간 단축하겠다. 그리고 사업장의 배출 요건을 강화하겠다. 네. 항상 나온 대책들만 나온다는 것이죠. 이게 네. 중국과 우리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루빨리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경제 이슈 살펴볼게요.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벤처 창업을 위해서 규제를 풀고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제2벤처붐 확산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은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을 위한 벤처 창업을 통한 어떤 성장의 동력을 찾겠다 이런 건데요. 네. 4년간 52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유니콘 기업이라 하면은 매출 1조 원 이상을 달성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그 기업을 20개 이상 육성하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어요. 네, 정부가 이런 정책을 통해서 벤처기업의 활성화라는 실질적인 성과와 또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원장님이 보시기에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물론 일자리는 우리가 알듯이 민간이 창출하는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겠다. 이건 바람직한 방향은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먼저 독일의 SAP라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 전 세계 인류의 소프트웨어 기업이에요. 네. 하지만 그 기업의 원천 기술은 사실 우리나라가 먼저 보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리페이라고 모두들 아실 겁니다. 그런 알리페이의 그 기술도 우리가 먼저 핀테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사업화가 되질 못하고 그리고 정부의 단기적인 안무, 단기적인 지원 때문에 성장하지 못한 거죠. 그러한 경험 때문에 우리는 성장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도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라고 이게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네거티브 시스템 규제 도입, 그걸 통한 규제 혁신만이 이러한 정부의 벤처붐 확산도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또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제로페이라는 대책을 내놨는데요. 원장님, 제로페이가 어떤 원리로 결제가 되는 건가요? 제로페이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체크카드의 온라인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다시 말해 통장에 돈이 있어야 결제되죠. 이거는 박원순 시장의 서울페이에서 도입이 된 건데요. 소상공인들의 수수료를 면제하겠다. 즉 8억 원 이하는 수수료 없이 매출의 전부를 소상공인들한테 기속시키겠다. 그 목적으로 출범했는데요. 하지만 소비자의 유용성, 편리성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원장님 오늘도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더 핫한 이슈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